민항기는 10km 이상의 상공에서 1000km 이상의 속도로 순항을 합니다. 이런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관제사에게 강하 시작 요청을 해야겠죠. 그 높은 고도에서 언제 강하를 시작하며 그 빠른 속도는 또 언제 어떻게 줄여서 300km 미만의 속도로 감속을 해서 착륙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조종사들이 착륙 못지않게 까다롭게 느끼는 강하, 그 고난이도의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의 이상적인 정상 강하율은 3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완만하죠. 저도 조종사가 되기 전에는 어렴풋이 한 30도쯤 되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비행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어떤 비행기든 착륙을 하려면 순항 단계에서 강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강하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힌트는 드렸습니다. 비행기의 통상적인 강하 각도는 3도. 목적지의 활주로에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하면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네, 이렇게 활주로로부터 거꾸로 3도의 선을 그어본다면 그 선이 순항 고도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이 바로 TOD, Top of Descent 이라고 하는 강하 시작점입니다. 그럼 조종사들은 대체 어떻게 이 가상의 3도 라인을 그려서 TOD를 찾아낼까요? 사실 예전 재래식 비행기들과는 달리 요즘 민항기들은 비행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산된 TOD를 친절하게 항로상에 표시도 해주죠. 그럼 뭐 계산할 필요도 없구만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TOD를 찾아내는 건 착륙의 첫 스텝일 뿐이고, 실제 운항 중의 TOD는 활주로 기준 3도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행 컴퓨터가 TOD를 알려준다 해도 조종사는 정말 적정한 지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조종사들은 이 3도가 만들어내는 거리와 고도를 알고 있습니다.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3도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조종사들이 비행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면 비행기 산으로 가겠죠. 자, 높이나 길이, 무게 등의 국제 표준 단위는 사실 미터, 킬로미터, 톤 등이지만, 비행기가 탄생한 곳이 미국이라 그런지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단위는 feet, mile, pound 등의 미국 단위가 사용됩니다. 아쉽지만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거리 10마일당 3도를 이루는 높이는 바로 3000피트입니다. 그럼 1마일은 300피트, 20마일은 6000피트가 되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곱하기 3. 맞습니다. 공항으로부터의 거리를 알고 3도에 맞는 내 높이를 알려면 곱하기 3. 내 높이를 알고 3도를 이루는 거리를 구하고자 하면 나누기 3. 하지만 순항고도에서 강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착륙할 때까지 한 번에 쭉 3도로 강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항마다 복잡한 접근 절차가 다 있고, 공항 주변의 지형 특성이나 기타 이유로 군데군데 강하를 멈춰야 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고도 제한 포인트, Altitude Constraint Waypoint라고 합니다. 실제 비행할 때 조종사들이 얻는 TOD는 바로 강하를 시작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이 Altitude Constraint Waypoint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런 TOD에서 강하를 시작한 비행기들은 앞서 언급한 고도 제한 포인트뿐이 아니라 관제사들로부터 수시로 고도 제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공역에 들어왔을 때 아래 비행기가 있어서 Stop descending. 더 이상 강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착륙할 때까지 조종사들은 현 시점의 내 고도가 활주로와 3도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은지 낮은지를 쉬지 않고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조종사들은 곱하기 3과 나누기 3의 암산을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이죠. 예전 제가 부기장 시절에 좀 무서웠던 기장님들이 입에 달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 높아 낮아.
비행기가 정상적인 강하각인 3도보다 높아질수록 조종사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가파른 각도로 내려가야 하니까요. 뭐 기술을 누르면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문제없지 않나? 자, 지금까지는 강하는 각도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리 대비 고도의 문제죠.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높은 고도나 빠른 속도 모두 큰 에너지죠. 강하 조작은 이러한 에너지를 버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 위치 에너지, 즉 고도를 버리는 얘기를 했으니 이제 속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강하를 하며 고도를 낮추는 와중에 1000km에 달하는 순항 속도를 300km 미만의 접근 속도로 낮춰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지만 이 3차원을 다니는 비행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종사는 속도를 강하 중에 단계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또 일정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보조 양력 장치인 플랩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접근 착륙 속도인 300km 미만의 속도로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일정 속도로 강하는 비행기를 기술을 눌러 더 내리꽂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엔진의 파워가 일정하다면 비행기의 속도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기술을 들어올리게 되면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강하를 빨리 하기 위해 기술을 누르게 되면 원치 않는 속도의 증가가 오고, 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들게 되면 원치 않는 강하각의 감소가 나타나죠. 즉 내가 원하는 3도보다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강하 과정을 왜 다른 말로 에너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레버가 뭔지 아실까요? 이 녀석은 강하 조작 중에 조종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스피드 브레이크라는 장치입니다.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날개 위에서 솟아올라서 저항을 만들게 되죠. 조종사는 때론 강하각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이 녀석을 사용을 하고, 또 일정한 강하각으로 내려갈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옛날 기장님들이 묻는다던 높아, 낮아 이 질문은 단순히 현재 내 위치가 3도보다 높으냐 낮으냐만을 묻는 건 아닙니다. 현재 3도를 유지하고 있는 비행기라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아주 빠른 상태라면 고도가 아주 높은 비행기의 상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렇듯 조종사는 높은 순항 고도에서 착륙 단계로 내려오는 데까지 고도, 속도와 싸움을 하며 쉴 새 없이 곱하기 3, 나누기 3을 반복합니다. 비행기를 좀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안정된 접근이 되지 못해 고어라운드를 한다는 기장의 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You're just going along. This is your level stabilized. Hope you understand this is for safe operation. Thank you. 이는 강하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적절히 속도를 줄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도의 처리가 제때 되지 못해서 정상 강하가 3도보다 많이 높아진 경우일 테고, 안전한 착륙을 위한 조종사의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inimums. 자, 오늘은 비행기의 강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별거 없을 것 같았던 강하 과정이지만 조종사들에겐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임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캡틴 JK였습니다.